안녕하세요. 어, 저번 한 달 동안은 그 부동산 공시 법령에서 공간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했고요. 여기서 이제 충칙, 토지의 등록, 지적 공부, 토지의 이동 및 지적 정리, 지적 측량까지 배웠고, 오늘은 그 등기 절차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의 절차 총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 절차 총론에 보면은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신청 증명하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경우 이제 요런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의 종류를 보면은 8가지가 있는데, 등기 신청 정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가 권리에 의한 등기 필증 정보, 인감증명서, 제3자 허가나 동의 승낙 정보, 주소 증명 정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대장이 있습니다.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를 보면은 등기 신청 정보에서 작성법이 있는데, 한 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게 이제 1건 1신청 정보주의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신청 정보를 할 때 기재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재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어.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이 있고요. 건물 신청 정보의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종류, 구조, 면적, 이런 것들이 있으면 번호를 적어야 됩니다. 번호를 적어야 된다. 신청 정보 시에 어떤 첨부 서류가 있는데요. 첨부 서류, 신청 정보 시에 신청인의 이름 아니면 명칭과 주소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등기 권리자의 어떤 이름을 적을 때는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 등기권자의 어떤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있거든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법인이 아니고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 신청을 할 때는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제공을 해야 됩니다. 대리인이 등기 신청할 때는 성명, 주소도 함께 적어야 되고요. 등기의 표시, 그 다음에 등기소의 표시, 신청 정보 제출 연월일, 그리고 두 번째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있어야 된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 권리 변동의 원인들을 법률 사실에 의해서 성립하는 증명 서류를 말하는 게 이제 등기 원인 증명 정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등기 원인 정보의 적격성. 그럼 이 적격하려면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나, 이런 거죠. 부동산 표시 기재, 등기 원인과 연월일, 당사자 표시와 날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양식을 한번 보면은요, 부동산의 표시 나왔죠. 건물의 표시, 전유 부분의 표시, 대지권 표시, 거래 신고일 일련번호. 그래서 그 연월일 있죠. 등기 원인 연월일,
등기 목적, 이전할 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다 쓰게 돼 있고요. 부동산에 이제 표시에서 금액이 나오죠.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취등록세, 지방세, 합계액이 나오고요. 금액이 나오고, 등기신청 수수료 금액. 예, 그래서 여기 신청인 뭐 이름, 전화번호나 사인하고, 또 대리인이 할 때도 이름, 전화번호 사인하고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제출. 거민계약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민계약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일단 계약을 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 법으로 인해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서 계약서를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때 검인을 받아야 돼요. 그거는 계약의 종류를 불문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인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 등인 경우에도 그 판결서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검인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 원인이 없는 경매나 상속, 시효 취득, 수용 이것 등은 검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매, 상속, 시효 취득, 수용은 경매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경매, 상속, 시효 취득, 수용.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닌 어떨 때?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등기 의무 권리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를 보도록 할게요. 등기 필정보라는 거잖아요. 등기 필정보. 등기 의무자인 현재 등기 명의인의 과거의 등기 권리자로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가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여 등기 의무자에게 작성 교부한 등기 완료 증명서이다. 등기필 정보. 이것이 이제 숫자로 돼 있어요. 숫자로. 그러니까 등기를 완료한 권리자에게 권리자가 등기를 완료했다면은 그 권리자에게 등기를 완료했다는 어떤 등기필 정보다. 이게 등기필 정보란인데 숫자로 표시가 돼 있는 거죠. 숫자로 요즘은. 두 번째는 등기필 정보의 적격성. 등기 의무자가 적법하게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이어야 되고요. 권리에 관한 등기이어야 되고 또 과거 등기 권리자로서 교부받은 것이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등기필 정보의 첨부를 필증이죠. 필정보, 등기필 정보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단순한 표시의 등기인 경우, 등기 명의인의 어떤 표시 변경, 경정 등기, 건물 표시 변경, 경정 등기, 멸실 등기. 그리고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 번째, 판결에 의한 등기, 관공서의 어떤 촉탁에 의한 등기가 있어요. 그래서 판결은 그 집행력이 있는 판결문을 받았을 때 등기 필정보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 관공서 촉탁에 의한 등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기 필정보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를 보도록 하면은요. 등기 필정보를 멸실한 경우가 있는데 이건 등기 의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출석을 해야 돼요. 출석을 해서 등기소에 출석을 해서 멸실이 됐다는 걸 알려야 되고, 두 번째는 대리인의 위임 확인 정보를 보면은 위임에 의한 대리인, 변호사나 법무사가 이제 대리인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두 통의 서면 신청서를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변호사나 법무사다.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를 보면은 공증서 부본의 제출, 신청 정보 중 등기 의무자의 작성 부분에 관해서 공증을 받아가지고요. 부본 한 통을 첨부를 하는 방식이 이제 등기 의무자의 출석을 안 해도 가름할 수 있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름을 하겠다. 공증을 받은 공증서 부본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한번 볼게요. 인감증명서. 등기를 신청할 때 그 신청인은 기명 날인을 하고요. 그 인감증명서에 인감증명서와 함께 기명 날인을 해야 진정하게 등기를 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다. 제출을 해야 된다. 서면으로. 그래서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대부분 그 부동산과 관련된 거는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제출을 필요로 할 때는 언제냐?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소유권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 소유권 이외 권리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면서 그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를 멸시를 해서 등기 의무자 등이 직접 출석한 경우, 또 위임 확인 서면을 받고 공증서 부본을 첨부해가지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서에 제출을 해야 된다. 인감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인감증명서의 그 유효기간하고 용도가 있는데 한 번 떼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이제 사용을 해야 되고요. 3개월이 지나면은 폐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반드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등기 신청할 때는 방문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대리인이 자격자 대리인이 갈 수도 있어요. 전자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전자 신청할 때도 당사자나 자격자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정보 제공이죠. 하고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이제送신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전자신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전산상으로 여러분이 할 수가 있는 거죠. 방법은 정보, 그러니까 신청 정보 내용 등기소에 제공을 하고 전자문서로 등기를 신청한다고 송신해야 되겠죠.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 당사자, 등기신청 당사자는 아니면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 대리인이 최초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 사용자 등록의 신청인은 당사자 아니면 자격자 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요.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기간은 3년이고요. 전자신청을 보면은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해서 부동산 등기 신청 업무 지침을 얘기합니다.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가 직접 할 수가 있고요. 대리에 의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합동법인을 포함하고요. 대리에서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하고 사용자 인정, 신청 정보 입력, 필수 정보 첨부, 승인,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송신 이렇게 되겠습니다. 등기 신청 후 절차를 보면은 신청서의 접수, 이 신청서 제출된 때에는 등기관이 받은 것이 이제 신청서 접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신청서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등기관은요. 그리고 등기의 접수 시기는 그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에 저장이 된 때를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접수장에 이제 기재를 하는데 등기관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는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명칭, 접수 연월일과 접수 번호를 적고요.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과 접수 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접수증에 교부가 있습니다. 등기 신청 후 절차.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가 있는데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등기 신청을 할 때 제출된 서류하고 관련된 등기부만을 가지고요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고요. 등기 신청에 대해서는 권리관계하고 일치가 하는지 실제 그 여부를 실제 법상 이제 심사할 수는 없다는 거지. 실제로 이제 심사를 할 수가 없다. 등기 신청의 각하, 그 형식적인 등기관이 심사를 했는데 그 기록 등이 적합하지 않다. 이럴 때는 거부를 하는 거죠. 등기 기록을 거부하는 것이 등기관의 어떤 등기 신청 각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등기 신청 각하. 그래서 등기 신청 각하 사유를 보면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가 있다. 잘못할 수가 있어, 민원인들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등기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에 할 수도 있고요.
등기 신청할 때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번째는 그 신청 정보 제공이 대법원 규칙에 맞지가 않아. 그래도 안 된다. 6번째는 신청 정보의 부동산 등기 목적 권리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7번째는 신용 정보 등기 의무자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예외로 법 27조에 따라서 포괄 승계인이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를 할 수가 있습니다. 8번째,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9번째는 등기에 필요한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10번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공과금 수수료를 내지 않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서 부과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과태료나 세금을 안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번째는 신청 정보 또는 등기 기록의 부동산 표시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등기관이 각하할 수 있다는 거죠. 등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각하 결정은 등기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법 제29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이 될 때 서면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가 있습니다. 각하한다. 신청의 취하. 등기 신청의 취하란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 신청인이 등기소에다가 등기 신청을 철회할 수가 있는 거죠. 취하. 등기 신청자가 등기가 나오기 전에 등기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취하를 하려면 누가 하냐? 등기 신청인이 할 수가 있고요. 대리인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관한 특별 수건, 대리 수건이 있어야 된다. 취하의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취하 시기는 등기의 완료 또는 각하 처분이 있기 전에 해야 된다. 등기의 완료나 각하 처분이 있기 전에 해야 됩니다. 이의 신청을 해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이 나거나 처분의 효과를 제거해서 정당한 처분이 있었던 것이 아닌 상태로 제거해서 부당한 결정이나 처분의 효과를 제거해서 정당한 처분이 있었던 것 같은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되는데,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라는 거는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이나 처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의 신청 제도라는 걸 두고 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럼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뭐냐? 등기관 결정 아니면 처분이 부당하다. 이의 신청 사유가 어떤 이유가 존재가 했을 때, 그리고 이의 신청의 대상자에 해당이 될 때, 결정이나 처분의 판단 시점이 등기관의 결정,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는 그 결정 아니면 처분을 한 시점에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 절차를 보면은 등기관의 결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의 신청서는 그 처분을 한 등기소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이의 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가 있는 한 언제든지 신청할 수가 있다. 이의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등기의 실행을 보도록 할게. 등기의 실행. 등기 실행 완료 후의 절차. 등기필 정보의 교류가 있고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등기필 정보의 교부는 이제 등기부등본에 이제 등기필증이라고 한 그 숫자로 나온 그 일련 번호가 있는데 그것이 같이 붙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과세 자료의 송부 이렇게 되겠죠. 과세 자료의 송부가 되겠습니다.